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안곤에 있는 마이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쪽에는 개마고원, 남쪽에는 진안곤이라고 이렇게 별칭할 정도로 이 고원지대라고 하는 것은 해발 고도가 높으면서 주변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북경사를 이루고 있지만은 표 지역 자체는 기복이 좀 작고 넓은 땅을 고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북쪽의 개마고원과 더불어 이 개마고원은 흔히 우리나라의 지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남 지방의 지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안고원이 되겠습니다. 금강하고 섬진강의 발원지가 되게 되는 이 높은 지대는 말 그대로 하늘 땅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만한데요.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중간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다른 군과의 경계 자체가 되는 이 산줄기가 평균 고도가 400m가 넘는 이런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진안고원 일대에는 1000m가 넘는 산들이 일로 운장산, 구봉산, 성수산, 덕태산, 선각산, 팔공산 등이 많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독특한 이 말의 귀 모양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진안을 대표하는 산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산이 되겠고요. 마이산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귀산이다 보니까 동쪽에는 수마이봉, 서쪽에는 안마이봉으로 이루어지는 680 정도가 되는 이 두 봉우리로 되어 있는 산이 바로 이 마이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전주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진안은 마이산이 그 중심이 되고요. 주변 지역이 이렇게 산줄기로 덮여져 있는 이런 고원지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이 지하철역에서 이 지역 진안을 홍보하고 있는 이런 광고판,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 마이산의 풍광을 담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이 저는 이 마이산을 직접 가보고 싶은 욕구를 해서 마이산, 진안고원에 있는 마이산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지도로 보게 되면 전주 동쪽에 있는 진안 지역은 특히 이 무주와 장수를 군을 합해서 흔히 무진장이라고 불리워지는 내륙의 이런 산골 지역이 바로 이 진안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직접 가는 서울에서의 교통표는 놀랍게도 이 강남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하루에 2편밖에 이 고속버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을 보더라도 진안 지역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2022년도 4월 달의 통계를 보더라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이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이 거주 인구가 그만큼 대단히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표를 인구 현황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군은 흔히 무진장으로 엮어져서, 무진장은 행복을 싣고라고 하는 타이틀을 단 이렇게 시내버스가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보더라도 한 지역을 이루고 있는 환경 자체가 대단히 흡사한 동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곳이 행복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지는 곳을 한자로도 진안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뒤에는 산, 그리고 고갯길, 그리고 냇물이 흐르는 곳에 이루어지는 이런 높은 하늘 땅에 만들어진 이 무진장의 동네 진안에 있는 마이산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진안현은 여기 보시다는 것처럼 이 고음치제라고 하는 웅치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고원형의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특히 그 중심에 마이산이 자리 잡고 있고, 마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섬진강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렇게 금강이 발원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진안 자체는
이 현이나 읍에도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성곽이 성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음성이 필요 없는 곳이 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변 지역이 이렇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이 그 읍지에도 이렇게 마이산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 신비로운 형상을 갖고 있는 마이산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진안고원의 진안마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산은 조선 태종이 남쪽 지역을 돌아보던 중에 이 산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전해오고 있는데요. 신라 시대에는 서다산, 고려 시대에는 용출산, 또 조선 태조는 석금산이라고 불리웠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이산이 되겠습니다. 마이산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되겠고요. 왼편에 보이는 것이 순마이봉, 오른편이 암마이봉이라고 불리우는데,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형상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도 그 모습과 느낌이 달라서 봄에는 돛대봉, 가을에는 마이봉, 여름에는 용각봉, 겨울에는 이렇게 문필봉이라고 이름을 불리울 정도로 계절마다 그 느낌을 달리하는 산이 바로 이 마이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산의 모습, 이렇게 이 산에서부터 발원하는 물줄기가 많다 보니까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 이런 저수지를 배경으로 해서 마이산의 모습들은 곳곳에서 정말 신비스러운 모습들로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여감이라고 하는 이런 자갈들이 박혀있는 암질로 되어 있고요. 타포니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깎여나간 이런 구멍들이 있어서 더욱 어떤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산이 바로 이 마이산이어서 가까이서 또 멀리서 바라볼 때마다 신비스러운 이런 신의 기운이 느껴지는 산이다 보니까 곳곳에 절과 기도처들이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는 많은 절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일찍이 태조 이성계도 조선 왕조 창업에 천명을 받은 상서로운 영산으로 이렇게 마이산을 여겨왔었고,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산신재난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신비롭게도 쌓아 올린 이런 많은 돌탑으로 이루어진 이런 탑사뿐만 아니라 이곳이 섬진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이런 샘물까지, 그래서 이곳을 흔히 마이동천이라고 불려서 이 계곡 자체가 아주 신선이 내린 듯한, 그래서 그런 이곳은 자체가 신선이 될 만한 하나의 계곡으로 이렇게 읊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이러한 최익현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들을 제를 지내는 이런 사당도 이곳에 마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발고도가 높은 이런 하늘 땅, 이 하늘 땅과 함께 여러분들 홍삼 스파가 있어서 더욱 몸과 마음을 또 편안해 해주는 진안에서 바라본 마이산, 정말 꼭 한번 가봐야 될 명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진안고원 마이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